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공융합 명리 분석 시스템, 명조 구조와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응용, 그 다음에 요거는 사주 원리. 사주 원리가 기존 술수 동양 계열에서는 이 사주 원리에 대해서는 강의가 없죠. 한두 분이 계시는데, 이 사주 원리와 그 다음에 이 명조 구조 시스템 이 분석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경우 상하 형상, 좌우 음식, 내위 성격, 전후 변화,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상하는 상하 형상을 분석을 할 때는 신명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 중화, 희귀, 기륭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중화 원리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용주의 용합명리에서는 이 실전 사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하나는 격국에서는 성격, 격기국세라고 해서, 격국은 관계일 뿐인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 기륭을 판단할 때는 그 일이 2차원 중화와 그 다음에 그 희귀신, 희약신, 상신, 구신, 한신 뭐 여러 그 표현들이 있지만, 인신과 용신을 가지고 좌우 균형으로 해서 이렇게 2차원에서 좌우 균형으로 맞춰서 곤형, 평을 이루는, 그래야만이 기륭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판단하는데, 격국에서는 성격, 적성, 진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궁과 육친관계, 육궁의 그 육친관계, 그 다음에 십성, 그 다음에 귀천을 판단하고 삼방삼일, 또 그 다음에 기와 세를 몰아서 격기국세라고 해서 권양 기준으로 해서 이 육궁과도 같이 연결하면서 신사라고도 연결하고, 12신살, 그 다음에 12운성, 12신살, 12운성 이런 걸로 연결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명을 하죠. 그 다음에 신살의 개념은 변화, 일간과 월령과 통천 여부에 따라서 통근, 통천, 인신, 용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신살은 이제 변화 관계, 대운, 세운에서 오는 변화 관계가 이렇게 이 꼭지점을 건드려요. 일간을 건드리면은 이 격이 확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신이 들어오면은 아주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12신살, 12운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부적인까지 보면은, 먼저 이제 이 격과 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상하 좌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요걸 보면은 상하 좌우로 해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장간에 어느 곳에 근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 지장간에 근을 보는 거예요. 통근되었는가, 동일오행을 보는 거죠. 동일오행. 12운성도 하나의 동일오행이에요. 동일오행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일간이고 이게 인신이라고 그래요. 이 고전에서는. 그 다음에 이 원령에서 이 하늘과 천과 통천해 있는가 안 해 있는가, 여기에 통천인가 여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천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오행을 찾는 거죠. 동일오행, 동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신을 보고, 용신을 찾고, 용신하고 그 다음에 인신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대우주, 이게 소우주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쉬워요. 단순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추명을 해서 기륭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음식, 뭐 그 다음에 대세운에서 오는 관계, 그 다음에 명조 자체에 일어나는 관계. 이 명조는 평생이고, 그 다음에 대운은 10년, 5년, 3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운이 있어요. 매년 오는 세운. 그 세운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반응하고, 여기에서 세운은 매년 반응하는 거. 이거는 10년, 3년, 5년, 30년, 뭐 20년도 있는 사람 이렇게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감응의 원리에 의해서 이 신이, 나의 그 신이 이게 종격이 됐다가 대우주의 종하는 격으로 막 바뀔 때 있고, 원래 자기의 그 격은, 나 여기서 이제 격을 먼저 희신, 약신, 그리고 성격, 음식, 형상, 이걸 먼저 뽑아내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신살, 인연, 이런 걸 가지고, 낙갑,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기본적인 걸 하고, 깊이 들어가서는 뭐 이 명조상에서 대운, 세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알고 나면. 그래서 희신, 기신, 약신 이거 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양학에서는 이 성습이 원리, 그 다음에 생극비 원리, 극하는 거, 생하는 거, 그 다음에 성하는 거, 쇠하는 거, 요게 아주 기본 대원리고, 그 다음에 삼음삼양 원리가 있어요. 삼음삼양 원리, 육기 원리라고 그러죠. 육기, 삼음삼양의 원리가 있고 육기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 일석삼극, 그 삼음삼양 원리, 천진인 원리, 이런 것이 육기 원리, 육효. 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육효잖아요. 6개. 이렇게 하면은 뇌천대장이죠. 뇌천대장.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육기예요. 6개. 그래서 이 6기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8, 9, 10, 이 10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삼음삼양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구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구궁에 보면은, 이 구궁에 여기다가 삼음삼양을 뿌리는 거예요. 6기를 뿌려가지고 여기에서 김원동갑의 홍곡수도 빼고, 구성학, 그 다음에 주역, 육효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육임, 자미도수, 그 다음에 이 12신살, 12운성, 이런 게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명조를 빼고, 명조에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걸 다 드러내서 추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0이다, 10세, 20세, 30세, 40세, 40대운에 10년간 대운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걸 보려면은 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기문에서도 볼 수 있고 육효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기문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미도서에서도 볼 수 있고, 육임에서도 볼 수 있고, 행년으로, 그다음에 본명, 행년, 그다음에 이 기문에서는 그 해당 월 일시에서 그 유년에 따라서 90세까지 세부적으로 그 해에 대운의 10년 동안 그 해당 연도까지 뽑아내서 그 구체적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공 융합도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조판을 보서 이걸 기본으로 보고, 이 원리가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개념이에요. 이게 오행, 음양, 1차원은 옹행, 연은 오행이죠. 오행. 그 다음에 월이 들어가니까 2차원, 달. 그 다음에 3차원은 별이죠, 별. 28수. 그 다음에 천문원리. 이렇게 해서 3차원. 그 다음에 4차원은 시간. 북두칠성에 돌아가는 이치. 그 회전, 운행하면서 반응, 감응에서 지구의 감응, 그 다음에 인간의 감응. 이렇게 해서 인체, 인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초장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요거 보면은 요게 이제 사주 원리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상하는 신명, 동일오행을 보는 거고, 형상을 보는 거예요. 형상. 그 사람의 이 명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을 보고 형상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용색,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뚱뚱한가, 날씬한가, 그 다음에 정상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관상까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응, 삼명, 소우주, 대우주, 이 소우주와 대우주를 가지고, 소우주가 이게 나예요. 그리고 대우주가 여기 나의 월령이죠. 이쪽 대우주, 연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걸 가지고 이 지장, 이게 이제 이 통곤을 보는 개념이 상하 개념이고 신명 개념이고, 이제 여기에서 좌우로 이제 희귀신을 뽑아내서 이렇게 좌우로 보는 거예요. 희귀신을 뽑아서 이제 통근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걸 보고 뽑아내죠. 약신, 희신. 그러니까 인신, 여기에서 뽑아내는 이 소우주에서는 인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대우주에서 뽑아내는 것은, 대우주에서는 용신 개념이에요. 이거는 통천 개념. 보통 기존 만세력에서는 용신 찾는데, 그 용신이 와전되어 있어요. 지금 좀 그걸 생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용신이 와전되어 있어요. 임철조, 설악구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에서 약간 이 표현을 고전에 맞게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용신이 와전돼 갖고 뭔 용신을 쓴다, 모은다, 이런 개념도 그 통천의 개념이 원래 용신인데, 그리고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이게 희신을 말하는 거예요. 희신. 이 사람한테 균형을 가져다는 에너지. 이 희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론적인 것 정확히 내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 지금은 아주 이제 쉬운 과정으로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추명을 한다, 용합명령,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와 진리와 핵심, 우주 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이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약간 비빔밥이 되어가는 경험량으로 해서 통계나 경험 이치로의 이 경험으로 하지 지금 그 이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치. 고전에서는 이치로 판단하는 거죠. 이치로. 그거 멀리 앉아서 싹 바라보고 딱 이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대와.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사는 당나라의 간지로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일본은 삼사령, 원률용신, 그래갖고 12운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아부태산, 일본의 아부태산의 그 노직이 많이 퍼져 있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설악호, 청나라 때는 삼사령. 이 삼사령이라는 것은 연해자평의 원률표에 의해서 이렇게 일간과 이렇게 해서 이걸 판단하는 다소, 양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한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안초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 오당령, 이게 이게 오월령이 이게 당령이죠. 월령에서 이 월령이 이게 당령인데 여기에 사령장을 받아서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사령장 가서 여기서 삼사령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15월 양맥표처럼 그 원률표가 있어요. 연해자평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희신 대우주와 소우주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안초 선생님이 계십니다. 삼사령을 가지고 오당령, 삼사령. 이분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일주 중심으로 이렇게 일간. 또 그 다음에 요거도 이렇게 이 원률용신 이렇게 하고 12운성 이렇게 쓰는 요렇게 이론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게 신명이라는 것은 이 국가 그 기세, 그 다음에 그 격국 기세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명의 역사가 잃어버렸어요. 신이. 왜 그러냐? 이 신이라는 것은 용신, 희신, 인신, 용신의 개념이 고전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용신의 개념을 용신을 도와준다. 용신을 도와주는 게 뭐냐. 또 그 다음에 금이 내가 금이만 하면 요거를 화가 용신을 쓴다. 요 개념들이 지금 엄청 그 격국에 완전히 지금 많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용왕명리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통근이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지장간을 그냥 정해져 버려요. 이 날짜에 정해져 버린다. 이 날짜에 이 초기 중기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무다, 예를 들어서 인이다. 인이면은 이 지장간이 이래서 무병갑이잖아요. 무병갑인데 이 무병갑의 이 개념들이 요거를 다 혼용해서 암장된 이 성분이 있다. 당연히 있는데 이 날짜에 딱 정해진 지장간은 예를 들어서 무다. 그러면 무의 초기에는 무가 정해지는 거죠.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정확하게 육친, 십성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피식재관인다. 뭐 이렇게 용합명리에서는 피식재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닭격이라고 그래서 닭격은 이 통근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통근이 안 돼 있고 용신에서도 통천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이게 이 통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이제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 있죠. 왜 그러냐? 대운과 세운에서 이렇게 두르면은 감흥을 하면 그때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희신을 도와주는 약신,
이 약신을 이게 오면은 이제 기력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발복 오는 거예요. 발복. 갑자기 발복했다 또 끊어졌다. 발복했다 끊어졌다. 성격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답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 중화, 신명, 중화 좌우로 보면서 이 좌우로 이 5당령, 3사령, 5월령, 3월율표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에서 통근이 된 거 이쪽에 신이 서 있으면은 통근이 돼 있으면 정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정격이 여기서 이게 신이 없다 그러면 이게 종을 해요. 대우주로. 이게 분자 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 원자 분자 원자 그 다음에 자석을 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제가 플러스면 이렇게 서로 맞쓰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종을 하니까 끌리죠. 끌려. 그럼 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정격이라고 그러고 이걸 종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도 마찬가지 분자로 분리되어 있는데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분리되면 분자고 이렇게 한쪽으로 물방울이 하나로 딱 수용이 되어버리면 이게 종격이 되는 거예요. 종격. 이런 원리처럼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 형상 음식 이런 걸 보고 대우주 소주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삼명을 보는 거죠. 삼명. 그 다음에 음식에 이 좌우로 해서 해가지고 그 권형을 해서 이게 이 음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맞는 음식이 뭔가 희신하고 약신을 희신, 기신, 약신 이렇게 쭉 봐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음식이 뭔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은 맛을 중시하고 이쪽은 기를 중시해요. 음식에는 기, 미가 있잖아요. 기미가 이거는 맛을 맛, 기미 이런 걸 이쪽 종격인 경우에는 기미, 미 맛을 신슴의 짠단, 신슴의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쓴맛 대표적인 게 그렇죠. 나중에 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맞는 음식이 뭔가를 희신하고 약신 또 그 다음에 이 정격, 종격에서 이쪽에 이쪽에 맞는 음식, 이쪽에 맞는 음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성격은 어떻게 보냐. 성격은 3차원 내외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상하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좌우로 보고 좌우로 그 다음에 요거는 내위로 봐서 격국을 따지는 거예요. 소우주와 대우주. 이게 일간과 원령. 인간과 원령이죠, 이게. 원령이 이렇게 딱 뽑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지가 있지만 여기에 오행으로 딱 뽑아져요. 이게 오원령이라고 그래요. 공존하면서 이렇게 토왕용사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원렬편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지지가 여기에 딱 쓰면은 여기에 갑을이면은 예를 들어서 자면은 임이고 임계잖아요. 임계. 그러면 이거 태어난 날짜에 의해서 뭐 상원, 중원, 하원 뭐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김운동갑이나 김운동갑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따지죠.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지가 정해지면 이제 권형을 보는 거지만 균형을 보고 자평을 보는 거지만 내위에서는 여기에 정격, 종격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냥 일간과 원령을 보는 거예요. 원령. 일간과 원령. 이걸 비식, 재관, 인 다가 나와요. 성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세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대우주와 이게 나의 에너지와 여기 이쪽의 에너지, 소우주다. 나의 에너지와 대우주 에너지와 서로 어떤 관계를 서로 비가 있냐, 비겁이 있냐. 그 다음에
식신상관, 식상관계, 비식, 재, 관, 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격국을 보고, 그 격을 보고, 이 격이 무슨 격인가. 격국도 이렇게 삼방삼이냐, 육합이냐, 육충육합이냐, 뭐 이런 관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신을 도와주는 에너지, 약신. 그 다음에 이 시신 약신의 개념은 억부 개념이에요. 억부. 그 다음에 권영 개념이에요. 권영. 기륜 개념이에요. 이 격국을 보는 거예요. 격국에서는 이거 좌우, 대위, 전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좌우에서는 이게 관계. 여기 이게 내가 일간이 이렇게, 일간이 내가 갑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다. 갑이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 갑자다. 갑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묘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뭐 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경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뭐 이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명조를 빼면 만사력이든 360력이든. 근데 여기서는 360력을 본체로 보고, 근본, 본체를 보고, 365는 응용이니까, 응용이니까, 요게 이제 360력과 365력, 그 만사력은 틀려요. 이 일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본체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 떨어지니까, 원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격국이라는 것은 이 관계일 뿐이에요, 관계. 그것은 관계에서 희신, 약신의 균형과 권형을 도와주는 나의 발복을 해주고 건강과 균형, 자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지지에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가 있다. 그럼 갑과 묘는 서로 동일오행이잖아요. 동일오행. 근데 이제 여기에 을이 있다. 그러면 이게 갑과 을은 통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통근이 되어 있으면 이게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신이 딱 소우주에서 신이 섰으니까 이걸 정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격. 그래갖고 갑이 희신이고, 그 다음에 을이 갑을 도와주는 인수성분, 비식재관인에서 이 갑을 도와주는 수가 약신이 되는 거예요. 수가.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거 통근만 돼 있으면, 통근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종을 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 원령이, 대우주의 원령이 용신이죠. 용신, 신이 서 있으면 용신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동일 오행에서는 예를 들어 목화토금수에서 요가 이게 이 묘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것이 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다. 그럼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면은 이게 이제 금이야, 금. 금이 희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 이 신이 안 서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쏠려가지고 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금이. 이 신이 안 섰을 경우. 그러면 이제 금을 생하느냐, 금이 이 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약신. 약신이 이제 두 가지죠. 토도 될 수 있고, 생관계, 토, 그 다음에 수도 될 수 있고. 이런 간단한 노직이에요. 일단 다시 설명을 계속 드리면은, 너무 길으면은 지루하니까, 30분 간격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직이 사디는 이제 전후 신살, 여기 이제 이 대운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운이. 그 다음에 세운이 또 이렇게 두를 거고, 그러면 여기 두르면서 여기에 신이 서 있어갖고 아까 예를 들어서 갑이고 을이다. 여기에 뭐 금이고 여기가 유다.
그리고 여기에 경금이 있다. 경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신이 서 있잖아요. 이것도 신이 서 있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먼저 보는 게 일간을 먼저 보니까 요걸 보고 이게 갑이다 그러면은 갑자대운이 오면은 이게 희신이니까 갑자대운, 얘를 갑이 들어온다. 대운에서 갑이 들어오면 요거는 희신인 거예요. 희신. 양의 관계가 없어요. 양 관계로 해서 그거 보는 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물론 고려는 하죠. 하는데 희신이라는 개념은 신이 서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 에너지. 그 에너지에 더 에너지 그 희신 대운이 들으면은 동일오행이라고 그러죠. 동기족이라고 그래요. 동일오행이 들으면은 내 희신이 들으니까 나는 발복 오는 거죠. 발복 더. 막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매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이제 이 꼭지점. 여기에 있는 여기 지지. 이 지지를 건드려주는 에너지가 오면은 희신대운이 오면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모든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묘충, 좌우충 막 그 삼방삼이 해묘미, 신자진, 인호술 막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신살이라는 개념, 신살. 신살의 개념이고 그 신살은 인연이고 살이라는 것은 신이 안 서 있고 그냥 잠복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 그물망이 있다. 에너지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 각각 이렇게 있는 것은 살이에요, 살. 근데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강기라고, 이 그물망, 네트워크처럼 딱 만들면 이게 거라고 그래요. 두 개가 만났으니까. 하고 여기서 하나의 에너지가 또 들어가고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생기고 서로 막 돌고 돌면서 에너지가 네트워크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은. 네 개, 여기 이제 상하로 보는 1차원, 좌우로 2개로 보는 거. 이건 상하로 보니까 하나잖아요. 그래서 1차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로지. 그 다음에 좌우로 보니까 2개, 대우주, 소우주 에너지를 봐가지고 겨냥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종어냐, 정어냐, 그 다음에 똑같냐, 비격이냐, 비겁이냐, 그런 개념이고. 생어냐, 극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내위에서 성격을 보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그 4차원의 세계, 이제 요런 원리들이 있는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원리적인. 2차원은 주가 이게 일간이 주고 이게 본이에요. 본. 이게 본. 원령. 이게 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권형을 찾아서 정격이냐 종격이냐, 정격이냐 종격이냐, 대우주와 소우주 에너지를 보고, 대우주 소우주 에너지를 보고 상하 관계를 따져서 그 다음에 권형을 해서 이게 종하지 않으니까 이쪽이 정격이 신이 서 있다.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권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희기를 보는 거예요. 희신 기신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이 서 있으면 이게 희신이 되는 거고, 신이 안 서 있으면은 이게 종어니까 이게 기신이 되는 거예요. 기신. 그 다음에 이쪽에 기신이 되면은 이쪽은 당연히 이게 희신이 되는 거고. 근데 좌우로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용신 찾아 산만리 하지 마시고,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좌우, 상하, 내위, 전후 이렇게 하고 양쪽을 대우주, 소우주 나눠서 딱 하고 통공 개념 딱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갖고 나에게 권형, 균형, 기륭을 주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1시간이면 끝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만 해도 조금 배운 분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하고 그 사례를 가지고 내 설명하면 간단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주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격국, 신살 이렇게
여기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60여 우주력 시공합일이 시공합일.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 오행은 시간. 그 다음에 음양은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행은 금양이고, 그 다음에 삼극. 삼극은 시공이에요. 시공. 이게 태양, 1월. 그 다음에 여기는 1월 성신, 성. 28수. 그 다음에 사디는 이 시간이 변하면서 북서칠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돌으니까 북서칠성이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4차원을 보는 거니까 요거를 천문지리 인사 합일로 해서 쭉 보는 거예요. 하나의 회전체니까 시간. 그래서 보통 360으로 이렇게 잘 맞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360력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원리에 입각한 것도 일부 있고 많이 있지만 경험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용신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 있고, 용신. 조용신, 옥부용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임철조, 설학호 씨가 그걸 원리적으로 말을 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용신이 와전되어 있어요. 지금 용신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용신은 통천하는 개념인데, 통천해가지고 여기서 내의로 해서 이렇게 대우주 소우주 봐가지고 여기에서 권영을 따져가지고 희귀신을 찾아내고 병신을 찾아내고 약신을 찾아내고 한신 뭐 상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그 용신이 사람은 용신이 뭐다, 용신을 뭘 써야 한다, 딱 들으면 일치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 양이 많으면 설기를 해야 한다. 그게 희신인 경우에는 그 설기를 게 아니고 그 균형을 주는 에너지 격국에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태어날 때. 그러면 그것이 양이 많다고 해서 금이 많다고 해서 그걸 설기한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금이 많다, 금이 많았다. 요 경우가 이 좌우 상하 전후 내의로 해서 파악해갖고 희신이 아니다면은 이건 빼내야 해. 설기. 희신이 아니다면. 그래서 희신, 약신이 아주 중요해요. 희신, 약신 판단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많으면은 이게 희신이다, 균형을 주는 에너지다. 그러면 요거는 많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발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거를 아주 뭐 간단해요. 한 사례로 내가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분석 시스템이 이거예요. 요 원리를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원리를 가지고 그 분석 구조, 그 다음에 요 천문 권영의 원리, 자평의 원리, 억부 개념이에요. 이거 억부. 응? 희신과 희신, 약신, 기신 이런 걸 찾아서 좌우 균형을 맞딱 찾아놨을 때 여기에서 조우용신, 억부용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개념으로 해서 용신 개념과 인신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소우주의 인신 개념, 대우주의 용신 개념, 이거는 통천 개념, 인신은 이 통근 개념이죠. 통근, 뭐 등령, 뭐 득세였다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요거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격을 따지는 거예요. 대우주에서 이 진함철 원리라고 하죠. 자석의 원리. 사투리로는 진함철. 제가 좀 사투리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석구조 이렇게 해서 아까 상하 좌우는, 상하는 생상, 좌우는 음식, 내위는 성격, 전우는 변화. 이렇게 하고 사덕, 일주, 용신, 이 운명에서 이제 세대운에서 이렇게 이 명주에 반응하는 거. 이걸 시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갖고 그걸 봐가지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 네 개의 꼭지점, 통근, 통천의 그 네 개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지지나 천간, 장간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아주 거기서 육친 개념 동원하고 12신살, 12운성, 또 그 다음에 삼방삼이, 육충육하,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보는 거죠.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천간 지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그 천간 지지, 오행,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주 기초적인, 아주 고수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고수적인 측면으로 가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올라갔던 그 강의들은, 추명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고급 단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고급 단계 얘기를 제가 해놓은 거에 많아요. 지금 그 안에 올라가 있는 유튜브에. 그래서 상당히 수준 있는 강의고, 기존에 그 명리를 하다가 실패를 보신 분, 뭐 헷갈리는 분, 오시면 됩니다. 여기 용합명리로 오시면, 시공 용합명리로 오시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쉽고 심플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만 그 명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주명리만 보는 게 아니라 육임, 기문, 자미, 그 다음에 육효, 주역, 뭐 운기, 오운육기 이런 거까지 싹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연월일시를 1월 성신, 천지인 원리, 이렇게 해서 상하 좌우 전후 내유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육격을 보고 지지를 보고 식관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요거 이제 다음 좀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약신, 병신 찾는 방법, 대우주와 소우주의 균형을 봐가지고 보는 거예요. 상하 형상의 통천 여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1차원의 상하 개념이니까, 오행 개념이니까 이걸 봐가지고 얼굴 신체 뚱뚱한가 작은가, 키가 큰가 작은가, 성장 시기까지 나와요. 이거 이제 대운이나 세운, 뭐 그 다음에 내력, 그런 거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 개념을 이렇게 해서 정격, 종격, 무근, 정격, 유근, 정격, 무근, 종격, 비격은 동근, 똑같은 동일오행. 유혹은 대운에서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죠. 이 오행이. 다른 오행이 들어오면 그 오행으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3차원 적성, 직업, 성격, 궁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6개. 비식, 재관, 인타. 5개까지 이렇게 성실태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가, 방해가 있으면 사교성이 많고, 그 다음에 합충이면 생경 예민하고, 천간 음양은 내성, 음이 많을 때 내성, 양이 많을 때는 유성. 그 다음에 성정은 이제 물상 원리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십천간의 물상. 그 다음에 4차원 변화, 명조와 대운, 질병, 직업, 궁합, 용신, 밀주, 소운, 뭐 운명, 병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의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의. 그 다음에 요거 변화, 4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대운 변화, 그 다음에 세운 변화. 여기서 이제 또 일주 건황, 용신 손상이 안 돼야 한다. 이 종양의 그 가장 대원칙은 일주는 건강하고 용신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신명의 원리도 있고, 아주 기본의 아주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신이 거디고, 그 다음에 비통천이 되었을 때, 용신이 하늘과 통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탕국을 보고 방황을 하고 그래요. 기준이 안 쓰니까.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